잠깐 끊어졌는데 이어서 하면 아, 어떤 학습 활동을 해야 우리가 원하는 지혜 무의식 4단계라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까? 이 부분에서 저한테 크게 이제 아이디어를 준 영화가 있는데 그 영화가 Stand and Deliver이라는 영화예요. 예. 이 영화의 그 내용이 너무 길어질 수 있으니까 이 영화에서 이제 가장 저한테 인상적이었던 부분은 수학 시간입니다. 수학 시간인데 선생님이 학생들 다 이렇게 세워서 한쪽 벽으로 다 서라 그래요. 일렬로 서라 그러고 수학에 나오는 공식들을 이렇게 물어봅니다. 예, 루트라는 게 뭐니? 라고 물어보면 학생들이 자기 입으로 대답을 해야 돼요. 예전에 제가 이제 수학을 배운다 그랬을 때는 선생님이 강의를 하면 그냥 그걸 듣는 거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많이 풀어서 틀리지 않게 문제를 푸는 게 이제 수학이었는데 이 영화를 볼 때 저한테 충격적이었던 부분은 선생님이 직접 학생한테 공식을 물어보는 거예요. 루트가 뭐야? 라고 물어보면 학생이 대답을 합니다. 그걸 계속 반복을 해요. 틀리지 않고 나올 때까지. 이게 언어에도 똑같이 적용이 될 수 있어요. 우리가 4단계 언어를 배운다 했을 때, 내 것으로 만든다고 했을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은 물론 그 티칭이나 공부가 중요하지 않다라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2단계를 거치지 않고는 4단계로 갈 수가 없으니까요. 근데 2단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궁극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건 2단계 학생들이 머무르는 게 아니라 4단계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결론은 하나입니다. 스스로 말해본다요. 그리고 써본다. 이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이제 학생들한테 어떤 거를 알려줄 때는 그 학습할 때는 그 가르쳐 줄 때죠. 요 단계는 제가 빠뜨렸는데 이 단계는 누군가의 도움을 받으면 코칭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스스로 하게 되면 그것을 트레이닝이라고 합니다. 근데 애들한테 내가 어떻게 트레이닝을 시키냐면 2단계에서 4단계에서 갈 때 가장 제 나름대로 생각했을 때 가장 빠른 방법은 이런 방법이에요. 예를 들어서 도치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영어 문법 책 중에서 도치라는 부분은 학생들이 굉장히 어렵게 느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뭐 중학교 과정에서는 초등학교 중학교 과정에서는 아예 가르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가르치냐면 학생들이 이걸 외우게 해요. 도치가 뭐니? 라고 물어보면 학생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문장의 순서를 바꿔주는 겁니다. 라고 대답을 해요. 그리고 제가 또 이제 운을 넣죠. 왜 바꿔주는 거니? 그러면 학생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강조하는 내용이 있어서 바꾸는 겁니다. 하고요. 그러면 어떤 내용을 강조하니? 제가 물어보면 학생들은 장소 표현이나 부정어를 강조합니다. 라고 대답해요. 그러면 장소 표현을 강조하면 어떻게 되니? 라고 하면 해석이 어디에 있는 것이 무엇이다 라고 해석이 됩니다. 라고 학생이 대답을 합니다. 그리고 부정어를 강조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니? 라고 하면 문장의 순서가 맨 앞에 부정어가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은 의문문 순서로 바뀝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2단계가 제가 원하는 여기 이 부분이에요. 제가 학생들한테 원리를 알려주는 게 아니라 학생들이 이 원리를 스스로 암기를 하고 대답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계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이런 도치가 된 표현들을 스스로 예문을 만들어 보게 해요. 물론 예문을 만들기 전에는 확인하는 작업을 거치게 되죠. 도치가 된 문장을 보여주고 이게 어떤 도치니? 해석을 어떻게 되겠니? 라고 물어보게 되고 궁극적으로는 스스로 도치에 대한 예문을 만들게 합니다. 그러면 도치에 대한 학습이 다 이루어지고 나면 학생들이 어떤 변화가 생기냐면 일단 도치가 무엇인지 알게 되죠. 그것 의식적으로 말할 수 있게 계속 반복해서 이 도치의 정의를 암송해서 말을 하게 합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스스로 예문을 만들도록 이제 도와주게 되죠. 이게 제가 가르치는 방법인데 티칭이라는 부분과 코칭이라는 부분 중에서 저는 코칭에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해요. 자기 스스로 말해보고 쓰는 훈련을 통해서 자기 스스로 내 것으로 만들 수 있게 이걸 체화한다 그러죠. 궁극적으로는 영어를 배운다는 건 체화하는 거니까 이 단계의 모든 학습 활동이 초점이 맞춰져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 부분은 학습의 4단계라는 부분은 비단 영어뿐만 아니라
어떤 과목을 공부하더라도 이 단계를 거치게 돼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어떤 새로운 걸 알게 됐을 때 무슨 학습 활동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학습 활동은 무엇을 목표로 한지를 스스로 어머님들이 확인을 하시고,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시고 아이들한테 지도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 학원이, 아니면 어디에서 내가 배울 때 과외가 될 수도 있고, 학교에서 공부를 할 수도 있고, 또는 학원에서 배울 수도 있고, 강의를 들을 수도 있는데, 우리 아이들이 무엇인가를 배운다고 했을 때 어떤 학습 활동을 하고 있는지 잘 관찰을 해보세요. 단순히 암기를 하고 있는 건지, 그냥 책 읽기를 하고 있는지, 아니면 보기, 듣기를 하고 있는지, 단어를 외우거나 아니면 주요 표현을 외우거나 좀 책을 그냥 읽고 있는 거죠. 새로운 걸 알기 위해서. 그 다음에 누가 말하는 걸 듣거나 강의를 보거나, 이런 활동들만 집중적으로 하고 있다는 건 1단계에서 2단계로 넘어가기 위한 학습 활동만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부분은 학습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랬죠. 그죠? 4단계까지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려면 어떤 학습 활동을 해야 될까요? 간단합니다. 스스로. 대표적인 것이 오답노트 정리하기죠. 네. 오답노트를 작성을 해서 거기 있는 내용들을 정리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왜 내가 오답노트를 정리하는지, 그리고 오답노트에 나오는 내용들이 어떤 것이 있는 건지를 머릿속으로 정리를 해서 스스로 그 내용을, 정리된 내용을 분석하고, 그 다음에 분석되고 나면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스스로의 피드백까지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어야 학습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만 많이 하고 있다. 애가 2단계에 머물러 있구나. 그래, 시험을 치고 되면 내가 실수했습니다 라는 말이 나오겠구나. 네, 그런 걸 의식을 하시고, 어머님들께서, 그리고 지도하신 분들께서 꼭 의식을 하시고, 어떻게 해야지 4단계에 이르는 건지, 그리고 학생들이 어떤 학습 활동을 반복해야 4단계에 이룰 수 있는지, 여기에 집중할 수 있게, 그리고 최소한 2단계에 드리는 노력은 최소화를 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3단계, 4단계로 넘어가기 노력들은 최대화를 시켜야 되고요. 그래서 학생들이 또는 내가 하고 있는 학습 활동들이 어느 단계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지 꼭 분석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래야 학습이 완성이 됩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 언어를 배운다는 것은 이 주제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나눠봤고요. 꼭 오늘 알게 된 이 부분들, 그죠? 정리를 한번 여러분들 머릿속에 정리를 해서 또 아이들에게, 또 옆에 있는 분들에게 알려주기 바랍니다.